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사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뭐 지금 조용한 건 알겠고 분위기 안 좋은 건 알겠고 네네. 지금 탄핵이다 뭐다 해서 지금 뭐 네. 혼란스러운 시장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탄핵 정국이 그 과거 노무현과 이제 박근혜 때도 봐보면은 이제 잠깐 그게 부동산가에 막 크게 막 영향을 주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잠깐 영향을 믿고 그때 잠깐뿐이고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시장에 좀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데 지금 사실은요 그 조금 강심장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거래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PD에서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많이 문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다음에 실제 하려고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 이런 분들도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거랑 상관없이 좀 더 빨리 선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저는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집값은 금리도 인하되고 있고 그냥 공급 이제 입주 물량도 이제 적고 그렇게 돼서 이제 집값은 계속 오를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마냥 좋을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정권에 따라서 다시 이제 제재가 또 들어오면은 뭐 양도세 진짜 82.5% 내면서 그러면 사실 그게 올라도 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점점 더 양극화는 더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가주택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지방의 아파트들은 이제 점점 더 양극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꼭 집값이 오르는 게 또 좋은 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또 세금이나 취득세라든가 보유세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그 오른 만큼 또 다 세금으로 또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세금으로 내면 사람들이 이거를 또 세금으로 내겠냐? 저는 이제 이게 그 세입자한테 전가를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세입자들은 또 그 세금을 또 받으면,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걸로 또 전가가 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고, 사실 지금 요새 물가도 많이 오른다는 얘기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거예요. 아니, 네가 왜 물가 오르는 거 걱정하냐 하는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제가 물가 오르는 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이거 뭐 2,000원 오르든 3,000원 오르든 4,000원 오르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일반 서민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이게 2,000원에서 3,000원, 4,000원 오르면은 이게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물가가 오르면 더 이제 좀 자산이 많이 없으신 분들 더 힘들어지시는 게 맞아요. 뭐 담배값만 봐도.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이제 너무 이제 안 좋아지면은 이게 자꾸 이제 나라가 좀 자꾸 이상해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좌파 정부가 집권해서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면은 부자들은 그 해외로 다 떠나거나 아니면은 뭐 예전에 뭐 되게 뭐 킬링피드라든가 뭐 되게 많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옛날 그 역사만 돌이켜봐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것만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누가 이렇게 댓글에 썼더라고요. 그 뭐 부동산 투자하는 놈이 뭐 그런 거 나라 걱정하냐고. 근데 나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니까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데 이게 자꾸 너무 벌어지면은 서로 이게 안 좋은 걸 알고 그리고 이제 그게 결론적으로는 뭐 나와 뭐 우리 가족도 내 자식까지도 안 좋은 경향이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이렇게 안 좋아지는 길로 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새는 좀 그런 댓글이 없어져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옛날에 저 부동산 네. 채널 막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야 부동산 채널이 부동산 얘기만 해야지 맞아요. 정치 얘기를 왜 하냐 뭐 그쵸. 이런 네. 댓글이 있었는데 그쵸. 요새는 그게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요번에 요번에 영상 좀 올렸잖아요. 정치 얘기 했었는데 저는 좀 댓글 안 좋은 댓글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의외로 또 저를 또 지지하거나 좀 동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저도 이번에 좀 깜짝 놀랐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또 정치를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정치자들이 또 어쨌든 정책들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냐가 달라지는 건데 이런 정책을 안 보고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런 정책들이 왜 나왔는지 이런 거는 이제 좀 이해하고 인식을 하고 또 이제 투자를 하고 내 자산을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상담을 이제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잘 되신 분도 계시고 뭐 다 만족하신다는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실망하신 분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건 다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잘 된 케이스들이 몇 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한 5, 6년 전에 이제 마곡에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을 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강서구에 사시는 분이 찾아왔는데 이제 그때가 2018년도 아마 이때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한창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를 때였는데 올랐을 때인데 이제 그 강서구에는 이제 나홀로 아파트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대출을 이제 자금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계속 무주택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은행 대출 상담사다 보니까 좀 약간 의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료도 먼저 입금을 안 하고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돈을 갖고. 직접 보고 네, 지가 하겠다고. 그래서 하겠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냥 초반이었으니까 저는 그냥 알았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시게 됐냐면 제가 그때 썼던 책이 40살 건물주 책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오셨는데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라도 사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제가 좀 의견을 드려가지고 이제 그때 어떻게 했냐면 2018년도에 운정신도시에 그 운정 힐스테이트가 있었어요. 운정 힐스테이트. 근데 그때 입주가 막 이제 시작할 때였는데 이제 피가 분양가 대비 피가 한 2천이면 1,500, 2천이면 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25평이 그때 한 3억 2천, 3억 3천 요 정도 금액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일단은 그거를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좀 이렇게 가시는 것도 어떻겠냐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렸었는데 초반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하다가 그 말을 했는데도 의견을 드렸는데도 이제 계속 이제 그래도 서울을 사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서울에 있는 나홀로. 근데 나홀로보다는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결론적으로 거기 이제 운정신도시 그 힐스테이트 운정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지금 그걸 하시고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또 이제 김포를 이제 하신 거예요. 김포를. 19년 정도에. 네, 19년 정도 1년 정도 텀을 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김포를 이제 사셨는데 이게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운정신도시를 이제 판 거예요. 그게 아마 3억 5천인데 아마 6억 한 2, 3억 정도 올라와서 이제 아마 파셨을 거예요. 운정신도시. 그 금액이 올랐으니까 거기도. 1년 만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2년이죠, 실제로는. 2년. 1년이 사고 또 2년 있다. 근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슬앤 파밀리에 시티라고 아마 거기를 이제 그렇게 이제 샀단 말이죠. 근데 그걸 팔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계속 이제 저랑 이제 그 의사소통이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게 두 채를 이제 사시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2022년 말에 이제 그거를 운정을 팔고 이제 자금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2022년 말에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 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이 집 살 때인 것 같다는 거예요, 대표님. 2022년 말에. 근데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집 하나 사는 것도 되게 막 좀 부들부들 떠셨던 분이에요. 2018년도만 하더라도. 근데 2022년 말에 그 운정신도시 판 자금이 있으니까 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강서 힐스테이트를 살까 아니면은 뭐 어디를 왜냐면 그분이 강서에 사니까 그래서 그때 마곡지구를 제가 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때 2022년 말에 그 우리 실거래 마곡 13단지 한번 볼까요? 실거래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아마 10억 9천 찍힌 게 있을 거예요. 10억 9천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2022년 말에 10억 9천. 여기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10억 9천 찾으면 네네. 그러니까 10억 9천. 그죠? 10억 9천이나 11억 500짜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두 개. 예. 이거 뭐야? 10억 9천 이거다. 네, 요거예요, 그거. 예, 이거. 그거랑 11억 500짜리. 2024년이라 요 두 건. 10억 9천이나 11억 500. 그때 완전, 그때가 제일 바닥. 맞아요. 바닥. 그때 방송에서 한번 얘기해 맞아요, 주셨던 맞아요. 거. 예, 예. 그때네요, 딱? 맞아요, 그때. 10억 9천. 여기 숫자 있네, 딱. 네네, 10억 9천. 요거 거래, 왜냐면 저도 이제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 10억 9천이랑 11억 500에 이제 그걸 이제 사신 거죠. 11억 500은 또 다른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마 이분이 10억 9천에 사셨을 거예요. 맨 처음 사셨으니까. 10억 9천에 사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한 15억인데 뭐 지금 보니까 아까 기사 보시면 뭐 17억 가는 것도 있고 7단지 같은 경우는 17억 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1월 기준 14억 7천. 네네. 근데 이제 아까 그 기사 보면 또 7단지가 여기는 또 대장주인데. 네. 여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기사에 보시면 오늘 나왔더라고요. 더 좋아질 거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17억 5천까지도 이제 됐다. 17단지가 이게 메인 단지거든요. 13단지도 괜찮아요. 왜냐면 민간 아파트여서. 여기는 이제 다, 그래서 10억 9천, 11억 500 했으면 어쨌든 이분은 이제 여기서 지금 실거주 하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이제 김포는 이제 처분하실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게 김포가 이제 그 제가 살 때 딱 바로 안 사고 좀 기다렸다 샀기 때문에 그때 딱 조정적으로 묶여가지고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팔아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왜냐면 지금 조정적이 해제가 됐어도 그 당시에는 이제 조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실거주하고 계시고 이제 김포 팔아서 좀 대출 받고 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분도 벌써 저랑 지낸 지 벌써 6년 됐죠. 근데 제가 놀랬던 게 같이 저랑 오래 있으니까 딱 그 타이밍을 아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사면서도 본인도 이제 불안하신 거죠. 이게 왜냐면 그때는 안 좋았던 게 2024년 초였으니까 굉장히 되게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계속 이게 사는 게 맞겠죠? 왜냐면 이제 확신이 안 드니까. 근데 제가 뭐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지금 타이밍상 가격 이 정도 가격이면 뭐 크게 손해보진 않을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감히 이제 진행하고 저랑 같이 이제 진행하시고 지금 이제 실제 거주하고 계시고 그렇게 계신 거죠. 이렇게 형 직접 보고 입금하겠다라는 엄청 조심스러운 분이었죠. 되게 신중하신 처음에. 분이었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과감하게. 과감하게. 그러니까 올해 이제 저랑 같이 있으니까 제 투자 방식이나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쌀 때 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미 그래서 그 이분은 뭐 못해도 한 이것만 해도 6억에 그러니까 뭐 운정에 한 2억에 뭐 김포 한 2억 하면 거의 10억 버신 거예요. 한 6년 만에? 그렇죠. 거의 그 정도 버신 거죠. 차익만. 어. 차익만 그렇게 버신 거죠. 그런 분들 많이 계신 거죠. 근데 지금은 안 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리고 이런 투자 방식이 또 다 지금 또 그대로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또 잘 이해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되는데 항상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항상 뭐라고요?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언제 우리가 또 최근에 경험한 게 2022년 말 2023년 초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항상 기회라는 거 항상 유념해야 될 것 같고 이거 말고 제가 또 하나 재밌는 사례 하나 더 얘기할까? 아니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까요? 다음 시간에. 그건 다음 시간에. 해줘. 아니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그래요? 시간에. 아니 오늘 했잖아 하나. 하나. 감질 난다는. 아니야. 그게 하나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건가 보다. 다음 시간 아니요. 그건 아닌데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거보다 또 더 깜짝 놀랄 만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마 이 얘기 들으면 다 자빠져요, 사람들. 아 그 정도예요? 네. 여러분 1월 달을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해놓고 있다가 알람이 네네. 뜨시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네. 그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도 사람들 되게 센세이션 했다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제일 저는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한 것도 있어요. 더 세요 그거보다? 네. 아 8억 번 거보다 더 세요? 네. 장난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셀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진짜 난리 안 되니까. 지금 약간 어깨 뽕치. 아니야. 아니야. 나 최진군이야. 뭐 지금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1월 달에. 네, 1월 달에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또 자료 같은 것도 제가 좀 많이 갖고 올게요. 자료 같은 거 갖고 오고, 이거는 이제 말로만 풀어도 되는 건데, 자료 같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투자를 막 사행성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뭐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대부분 뭐 사람들이. 그리고 무조건 뭐 강남을 사야 된다, 무조건 서울을 사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맞는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전략적으로 이런 빈틈만 또 잘 찾으면 의외로 또 이렇게 기회들, 틈새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틈새들을 굉장히 잘 찾아왔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자산 증식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투자 방식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제 말이 무조건 100% 맞고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과거에 어떤 했던 투자 방법이지 지금에 또 그대로 접목해서 통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점을 좀만 달리 하면은 또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점차 먹어갈수록 네. 관점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던 쪼가 있어가지고 네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투자 스타일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투자자는 이제 유연해야 된다고 사고가 유연해야 되고 또 받아들일 건 또 빨리 받아들이고 또 이제 버려야 될 건 또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시다시피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네. 여전히 이제 그 갭 투자 위주의 투자 방식만 고수하잖아요. 여전히 지금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소콜님 영상도 좀 재밌게 봤던 게 그분도 어쨌든 이제 약간 그 생각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시다가. 진화한 거죠. 진화한 거잖아요. 근데 투자자가 또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계속 진화해야 돼요. 진화하고 카멜레온처럼 계속 이게 바뀌는 거죠.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는다.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결국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계속 바뀌는 거예요. 본인도. 계속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해서 그런 그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 계속 생각을 좀 바뀔 수 있는 유연한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는 거죠. 망우쌤하고의 의견 차이도 좀 있었던 네. 재건축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대표님이 네. 가져오신 기사입니다. 네네네. 3기 신도시 파란불, 그린벨트, 노란불. 그린벨트는 진짜 쉽지 않겠다. 그린벨트는 맞아요. 네. 만약에 민주당이 많이 집권하게 되면 그린벨트는 저희가 볼 때는 왜냐하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그 환경단체랑도 좀 연결이 돼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 풀겠다고 하면 또 난리 나겠죠. 난리 나고 그리고 이제 환경단체들이 또
이제 또 입김이 엄청 세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는 좀 물 건너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는 좀 빨라질 수 있어요. 왜요? 왜냐면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권 때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오히려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런 것도 좀 추이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 해제는 이제 국민의힘 정책이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3기 신도시는 오히려 빨라질 수도 있겠다. 투자 포인트를 좀 이렇게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우습지만 그래도 또 각자 도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이렇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도지구 있지 않습니까? 선도지구는 이제 민주당이 되면 좀 저는 좀 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현재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미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민주당이 되면은 조금 좀 힘이 좀 빠지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얘기들이 있고 다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진천이나 이런 지방 혁신 도시는 오히려 저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수도권도 물론 그렇긴 한데 오히려 좀 지방 예전에 그 문재인 노무현 정부도 지방 분권 시대라고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세종시라든가 이런 거 많이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때 막 다 보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민주당이 아무래도 조금 더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방 분권 시대에 좀 더 정책 목표가 맞거든요.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네. 이원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왜 예전에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네. 계속 핵심일부터 착착착착착 이렇게 막아왔지 않습니까? 조정 이렇게 네네. 막아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수도권은 강력하게 쪼이고 지방은 좀 완화. 더 풀어주고 완화.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지방이 조금 더 살아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럼 지방 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취득세가 안 풀어진 입장에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방만 취득세를 풀어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보유세가 과연 어떻게 오를 것인가, 그죠? 국토 보유세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제가 볼 때 어쨌든 돈을 많이 뿌리면 집값은 올라요. 어쩔 수 없어요. 집값은 오르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포퓰리즘 정책이 계속 나오면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세금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게 이 세금 구간을 여러분들이 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종부세처럼 이제 딱 구간이 커트라인이 있는 것도 있고, 국토보유세처럼 아예 커트라인이 없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할증이 되는지 아니면 뭐 그냥 그 계단식으로 그냥 똑같이 가는지 정률적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의사결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 셈법이 좀 다양하긴 해요. 셈법이 좀 다양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2025년은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번 경험했듯이 이제 돈을 많이 풀면은 자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미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오른 비트코인으로 한국 부동산을 살 여지도 있다. 근데 지금 한국 부동산이 지금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가격이 지금 한 30%가 싸진 거예요. 환율 때문에 달러 갖고 있는 입장에서 봤으면. 근데 여기서 그러면 굉장히 20-30% 싸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제 달러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그 발표된 거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또 편법으로 또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뭐 이렇게 쉽게 떨어질 거나 뭐 이러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금적인 측면을 어떻게 풀어가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한 3월 정도까지 이런 조정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네. 좀 다시 분위기가 바뀌어서 네. 갈 거다. 네네. 왜냐면 연초에 이제 대출 리셋도 있고 네네. 하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네. 있고 상저하고 보시는 분들도 네네. 계시고 좀 네. 대표님은 저도 비슷하게 봐요. 비슷한 면에서 아무래도 이런 이제 탄핵 정국이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될 거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고 지금도 그 탄핵 정국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해소가 됐는데 지금 또 민주당에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를 뭐 탄핵한다고 하니까 또 한덕수 또 이제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이제 이 환율 또 막 치솟고 난리 날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불만이고 그래서 진짜 이게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지 저는 그 말씀 좀 드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 이게 정말 면밀히 그런 검토, 이게 정치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상저하고 올 겁니까 여쭤봤더니 네네. 갑자기 또 그렇죠. 한덕수로 답변을 어쨌든, 하시네. 그래서 저도 상저하고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이제 탄핵 정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부동산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게 보세요. 금리는 내려가고 있잖아요. 금리는 내려가고 있고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은 올라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도 저평가돼 있듯이 우리나라 부동산도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 관점에서만 보면 안 돼요. 세계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저평가돼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그 공급 물량도 박원순 시장 때 뭐 다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린 메테이지에서 주택 공급하는 것도 힘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도 뭐 얘기는 했지만 계속 지지부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다 오를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근데 진짜 네. 박원순 전 시장이 시장했던 때가 진짜 한참 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급 네네. 정책은 진짜 신중하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진짜 절실히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 그렇죠. 진짜 10년, 15년 후를 내다보고 이렇게 좀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네. 추진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주택 정책이라는 그렇죠. 게. 근데 이제 시장 바뀌면서 다 이제 다 엎어졌지 않습니까? 예, 엎어지고 안 되고 재건축도 많이 안 됐었고. 그 박원순 시장 때 그것도 있었어요. 그 왜 개포동이나 이런 데 재건축 단지 한 동짜리 남겨놓는 거. 좋지. 근데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됐던 게 미친 것 같아, 그건 진짜. 나 진짜 그거는 열받네, 갑자기. 미친놈이 이거 말이 돼, 그게? 사업성 다 깎아먹고, 그 안전사고 관리비는 어떡할 것이고, 그거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게. 아니, 조금씩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데. 아니 어느 정도 우길 걸 우겨야지, 그게. 글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게. 그게 경복궁이냐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실제로 존치를 했었고. 근데 어쨌든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 다 한 거잖아요. 근데 4단지 개포 4단지 가면은 그 자리 흔적은 있어요. 그거를 높게는 안 하고 그 돌만 있어요. 그게 흔적을 공원이 됐거든요. 그 자리가 공원이 됐는데 그 흔적이 이렇게 써 있어요, 밑에 4단지에서 요 돌만 이렇게 언덕이 그러니까 그 흙이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오면 한번 보여줄게요. 그 터라고 여기가.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거를 존치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말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되게 늦게까지 그 공사 4단지 개포 4단지 그 공사할 때 그 자이 프레지던스 그 공사할 때 그 계속 남아 있었어요, 예전에. 흉물처럼.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실제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크게 문제였다는 거죠. 강남 재건축 민주당이 잡으면 또 지지부진해질까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강남 재건축은 좀 속도가 붙은 단지들이 있어서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게 이제 초기 재건축들. 그런 데는 조금 이제 여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분당 선도지구 같은 거. 그런 것도 조금 저 계속 뭐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 이제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다. 양지마을은 해주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도 역으로 생각하면은 워낙 그게 언론에서도 집중포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대선이 더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로 괜히 뭐 자꾸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저는 또 왜냐면은 그거만 빨리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또 얘기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대선이 더 크게 그 목적이라고 하면은 좀 그거는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진고님, 네. 진천 부동산의 미래, 그 혁신도시 네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지금 다들 수익권이실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저 이제 2년 있다가 뭐 언제 매도해요? 2년 있다 팔면 일반 세율이니까 그거 그쵸. 2년 있다가 팔고 지금 1년 지났거든요. 이제 1년 있으면 이제 팔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세율로. 근데 이제 파실 거예요? 1년 있다가? 못 받아요. 왜냐면 갱신 청구하겠죠 아마. 전세가 싸니까. 그래서 저는 4년 보고 있어요. 4년. 3년 정도 있다가 더. 그러면 그거 딱 갱신 끝나면 하실 거예요? 그때 팔려고요. 내보내고? 갱신하고. 갱신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세가 지금 싸거든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아마 한 3년 있다가 팔 계획입니다. 왜 계속 안 들고 가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상황 봐서. 그때 상황 봐서 좀, 왜냐면 이제 올랐으니까, 이제 올랐으면 이제 파는 거죠. 올랐으면 파는 거고, 최근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또 김포도 있잖아요, 김포. 제가 그 다주택자인 거 아시죠?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랑 오피스에도 여러 채가 있는데, 네. 이제 조금씩 이제 작년에 제가 판 게 이제 청주 아파트를 팔았다고 했고, 이제 그거 이제 양도세 내고 다 수익을 냈다고 그랬고,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파는 거죠. 이제 수익 구간이 되는 것들은. 근데 이제 진천은 이제 작년에 이제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 1년이나 한 1년이나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팔 계획입니다. 원래는 2년마다 팔면 되는데 이게 이제 갱신 청구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대표님은 주로 2년, 4년에 다 파세요? 그럼요. 길게 끌고 가는 거 그럼요. 없으시네요? 있어요.
그 춘천에 있는 아파트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신축도 있고 구축도 있는데 춘천에 있는 아파트는 벌써 지금 한 5년 된 것 같아요. 5년, 6년. 근데 그거 안 파는 이유는 안 올라서 못 팔아요. 안 올라서.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네네. 그러면 수익권인 애들은 보통 2년, 4년 안에 다 그럼요. 예, 예. 정리를 하시는군요. 그럼요. 예. 정리하고 이제 갈아타는 스타일이 거죠. 또 다르다, 다른 분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수를 그렇게 많이 늘리진 않고 한 서너 채로 갔다가 이제 완전히 저는 이제 완전히 최종 주택을 이제 마련한 상태잖아요. 네. 최종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강남의 재건축 단지가 갖고 있으니까. 진짜 좋은 거. 네.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가 있는 거고 이제 그거는 나중에 재건축 되면 이제 입주할 계획이니까 이제 그거는 내두고 나머지는 이제 파는 거죠. 사고 팔고 하는 거고 수익권에 있는 것들은 좀 싸게라도 팔려고 하는 거고 지금 안 그래도 좀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아직 뭐 그 거래는 없네요. 아직은.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진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갖고 있어도 되고 근데 저는 어차피 거기는 진천은 이제 돈이 들어간 게 없어요. 왜냐면 돈이 다 회수가 됐거든요. 왜냐면은 그 내가 들어간 돈이 다 전세로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간 돈 없기 때문에 좀 뭐 갖고 있어도 되고 팔아도 되고 아니면 뭐 월세로 돌려도 되고 뭐 그거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축이든 구축이든 재건축이든 서울 핵심 재건축이든 한번 사면 네. 8년, 10년 뭐 이렇게 네네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근데 저는 이제 그 팔고 또 좋은 게 보여요. 계속 이제 갈아탈 수 있는 건데 이제 지금은 좀 힘든 게 시세가 이제 12%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졌는데 그 전에 이제 팔고 또 새로운 거 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아타는 걸로 그렇게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구축보다는 신축이다 보니까 오르는 상승폭이 훨씬 더 컸어요. 구축보다는. 그래서 이제 실차익도 좀 많이 난 편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는 네. 그러면 지금은 수도권입니까? 어떻게? 지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금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자금에 따라서. 여러분 자금 얼마 있으십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을 올려주십시오. 1억이야. 1억 이하요? 1억 이하. 일단 1억이야. 1억 이하는 그 준수도권 쪽 가셔야 돼요. 준수도권. 청주, 준수도권. 천안 뭐 이런데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지방인데 네, 진천. 네, 잘 찾아야죠, 뭐 잘. 저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신에 구축 말고 신축으로, 네, 신축으로 1억으로. 신축 1억이 가능해요? 준수도권이라고 그럼요. 네, 전세 끼고 하면 되죠. 준수도권 쪽까지 가시면은 뭐 나쁘지 않는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3, 4, 5억. 3, 4억은 한 5억 정도 되면 서울 재건축도 가능해요. 서울 쪽에. 서울 재건축 된다고요? 네, 돼요. 5억대 5억 한 중반 되면 서울 재건축. 그래요? 네, 가능해요. 강남 아니고? 강남 아니 서울. 강남은 안 되죠. 갑자기 네. 개포동이 떠올라가지고. 아니요. 개포동은 더 있어야 돼요. 최소. 한 못해도 한 17억, 18억 있어야 돼요. 개포동은 재건축 하려면. 5억. 5억은 그 정도. 네. 아니면 이제 서울에 이제 뭐 갭 투자 가능하죠. 갭 투자. 신축. 한 5년차 신축 같은 거. 5년차 신축. 5, 6년차 신축. 네. 구축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는 구축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예전과 달리 많이 그런 게 많이 그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완전히 획기적으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나마 최근 신축을 더 추구한다, 선호한다. 근데 옛날 뭐 애매한 뭐 10년차, 15년차, 20년차 이런 건 좀 애매하다. 오히려 신축이면은 최근 뭐 5년차, 10년차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아예 재건축으로 갈 거냐 요 정도가 좋다 할 것 같고 나머지 뭐 15년차 이런 건 좀 애매한 것 같다. 그래도 그 중간치 10년에서 15년 차가 왜 갭이 좀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또 입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입지가 또 뭐 굉장히 좋고 또 생각보다 좀 가격이 많이 안 올랐다 뭐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신축 위주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예. 최정희 님이 다 팔면 12억 말씀하셨는데 글쎄 저는 강동구 쪽에 네. 뭐 신축 쪽 가시는 대출을 좀 안고 아니면 강동구 재건축도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강동구나 아니면 네. 최정희님의 네. 생활권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디 사시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뭐 직장이라든지 뭐 내 네네. 가족들 생활권이나. 네, 이분은 최정희님은 그 김포 쪽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뭐 목동? 뭐 목동이나 마곡지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동 괜찮겠네요. 목동도 그죠? 네. 이 정도 좀 작은 평수. 마곡지구도 지금도 더 좋아지니까 마곡지구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지역 하고 한 채 더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억으로 마곡에 실거주하면서 한 채 더 사는 거죠. 한 채 더 사는 걸로. 조그맣게 더 하나 더 사는 걸로. 그럼 실거주를 대출을 좀 끼라는 말씀. 그렇죠. 예, 그 정도 해서. 이신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대출 좀 받아서 조그만 거 더 하나 더 투자하는 걸로. 왜냐면 2주택까지는 또 일반세니까. 만약에 무주택이 되셨다고 하면은.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네. 2주택까지는 가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2주택까지는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아니면 2주택으로 줄여놔야 된다. 똘똘한 2주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 줄여놓을 필요는 없는 게 지금 네. 아직 몰라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모르고 지금 또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그 냄비 근성이 있어서 이게 빨리 달궈지기만 또 빨리 식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언제 그리냐는 듯이 또 이렇게 싹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 정권도 유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막 움직이지 말고 네,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맞춰서. 그 가능성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건데 이제 다만 그 자산이 너무 이제 좀 비중을 너무 뒀다고 하면은 좀 약간 그 포트폴리오상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제 벌려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정리하셔서 좀 포트폴리오를 좀 갖고 있는 전략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억은 워낙 소액이어서 청약 네. 위주로 가야겠네요. 아파트 소형 44제곱미터 이런 건 비추하시나요? 아니 이것도 이제 입지에 따라 다른데 그 또 이 소형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우리 그 뭐 딱 채널에 따라 소형 근데 소형도 입지에 따라 다른데 소형도 그 전혀 안 오르지는 않는데 다만 최소 25평, 34평보다는 좀 덜 오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소형 갖고 있는 아파트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더라고요. 왜 그때 의정부 갔었잖아요, 우리. 네. 예. 그게 이제 소형 아파트잖아요. 그게. 네, 예. 맞아요. 그게 딱 요 사이즈 그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요. 오르긴 올랐는데 거기도 좀 올랐어요. 오르고 지금 이제 그 내가 산 금액만큼 전세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원금 회수가 다 되는 거야. 아, 진짜요? 네, 네. 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원금 회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갖고 있어도 되고 지금은 이제 월세 받고 있거든요, 거기를. 예. 그래서 월세 받고 있는데 그 소형 아파트. 근데 이제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오르긴 하는데 그래도 갖고 있으면은 뭐 나쁘진 않으니까. 예. 되게 많으시네요? 맞죠? 주택 안 부담스러우세요? 뭐 부담스러워. 월세라 괜찮으신 월세 괜찮죠. 거군요. 예. 전세가 많이 없으니까. 예. 예. 제가 몇 개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꽤 많죠, 저도. 네. 많죠. 예. 많아요. 그러면 예. 대표님처럼 월세화를 해놔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 저는 뭐, 근데 요새 경기가 진짜 안 좋은가 봐요. 요새 저 월세는데, 안 나가요? 세입자들이 그 월세를 못 낸 사람이 2명 있어, 지금. 한 번도 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 분은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2달치 밀리면은, 담보는 2달치 밀리면은 월세 하면은 나가는 거, 명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치가 밀리고 한 달치가 거의 도래했는데, 이제 연락을 하니까 그냥 그 와이프 명의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죄송하다고 이제 오겠다고 이런 분들도 있고, 또 한 분은 그 이제 오피스텔인데 젊은 친구분인데 이제 2달이 이제 안 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만기가 내년 3월이에요. 근데 그냥 그거 차감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 보증금에서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안 받고 원래 2달 하면은 원래 나가야 되는 건데 그냥 월세 왜냐면 차감만 하면 되니까. 근데 경제가 진짜 안 좋긴 안 좋구나. 그러니까 전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마 월세 받으신 분들 저 좀 공감하실 거예요. 최근에 좀 월세 못 내신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민생 경기가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시다시피 정치가 불안하면 사실은 이게 부자들보다 서민들이 더 살기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월세 오르고. 근데 이거를 또 돈을 풀어서 한다. 근데 잠깐 이게 좀 좋아질 수 있어 보이는데 그 돈들이 결국은 월세 상승, 물가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 다 도루묵이 된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좀 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탄핵하고 이럴 때가 아니다. 또 탄핵으로 왔는데 탄핵할 때가 그러면 아니다. 반대쪽에서는 네네. 그러면 개헌을 하지 말았어야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건 맞아요. 잘못된 건 맞는데 이제 그럼에도 잘못된 건 맞는데 그래도 또 서로 이제 보완해서 근데 그거 잘못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은 결국은 피해자들은 다 국민들이니까 서민들이니까 안 좋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피해 보고 있어요, 후랭이는? 주회수가 반토막 났습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안 봅니다. 아, 최 대표님 종부세는 많이 내지 않으세요? 종부세 줄이는 노하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제가 오피스텔이 이제 5채가 있는데 그 외에 아파트도 꽤 있어요. 몇 채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사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용 오피스텔이에요. 저는 다 바꿔놨어요. 업무용 오피스텔을. 그래서 업무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포함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빠지는 거고. 주택도 물론 이제 뭐 큰 것도 있는데 이제 그 명의를 또 나눠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인당 그게 공시지가 9억이니까 그죠? 9억이니까 이제 각각 하면 이게 18억까지는 이제 공시지가 18억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합산이 예, 이게 각각 개인별로 하니까 네. 18억까지. 그러면 18억이면 여러분 한 30억 정도는 이제 종부세 해당이 안 되고 그 초과에 대해서는 이제 내는 건데. 이제 뭐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뭐 큰 것도 있지만 또 작은 것들도 있거든요. 예, 가액 자체가 좀 작은 것들이 미니 아파트, 소형 미니 아파트들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가 내긴 내는 이번에도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막 부담스럽진 않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좀 더 부담이 되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씩 수익 난 거 위주로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죠. 근데 그거 정리하려고 하는 건 이제 월세 받는 것보다는 이제 전세 껴있는 것들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세 받는 부동산이 오피스텔 포함해서 이제 총 이런 말 아웃채거든요. 그 월세 받는 것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월세 받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 이제 또 대출 상환하고 이제 또 남는 것들은 또 이제 임대 수익으로 이제 하는 거죠. 아, 그렇게. 그러면 그 월세 받은 거 다 대출로 상환하시는군요. 그렇죠. 대출도 내고 이제 좀 차익이 좀 남는 거죠. 대출 상환하고. 그러니까 아. 레버리지를 좀 일으켜서. 그렇죠. 아. 레버리지 좀 일으킨 게 좋아요. 자산 그 증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가 전혀 안 하려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거는 오히려 레버리지 좀 일으킨 게 좋고 그리고 그 대출이라는 게 언제라도 전세로 돌리면 다 갚고도 돈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다 회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레버리지 일으켜서 하는 것도 맞다. 그래서 대출은 이제 전세 그 자금 태거 대출도 나오긴 하니까 LTV 다주택자도 LTV 60%까지 나오거든요. DSR 물론 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월세 세팅을 하시면 된다. 당연히 월세 받는 건 조금씩 대출 껴있죠.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대출을 좀 이렇게 갚아버리면 이제 순순히 다 이제 현금 흐름이 다 되는 거죠. 대표님은 법인이 있으십니까? 저는 법인 안 한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요새 네. 법인이 예전만큼 혜택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안 하시는 게 맞다. 괜히 번거롭기만 하다. 예. 근데 이제 법인으로 뭐 건물이나 이제 수익형 부동산 하실 거면 하시는 건데 아직까지 저는 법인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중에 정권 바뀌면 예. 주택 법인으로 담은 사람이 1순위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일빠따 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제가 볼 그렇죠. 때는. 맞아요. 그래서 거기부터 조질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법인을 하셨다가 이제 혜택 막 다 없어지고 종부세 막 1억씩 내신 분도 봤거든요. 법인으로 여러 채 있는데 그것도 막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다 그 핵심지도 아니고 다 지방에 있는 물건들인 거예요. 오르지도 않는데 막 세금을 막 1억씩 뜯기니까 8천씩, 7,8천씩 뜯기니까 막 미치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법인은 함부로 할 건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프렌티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막 법인 막 이렇게 활성화될 때 그 끝물일 수 있다. 조심해라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을 거예요. 아마 기억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가두리 양식. 네. 그래서 뭐 그 법인 관련 책들이 막 팔릴 때 오히려 그때 좀 끝물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항상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끝물은 타면 안 된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너무 전화 반갑습니다. 잘 들립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예, 아까 제가 그 카톡에 저에게 주는 그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 책 구입했다고 이렇게 아. 남겼던 사람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아까 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네. 네, 너무 떨려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예. 예, 저 정말 이 순간을 되게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세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네. 사실 제가 지금 좀 고민 중인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제가 원주에 이제 25평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청라에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어디요? 어디? 청라. 청라에. 인천 예. 청라예요. 네네네. 예. 근데 사실 제가 그 작년에 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나 꾸렸는데 그게 지금 1년 넘게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좀 손실을 되게 많이 봐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다 두 개를 정리를 하고 지금 손실을 본 거를 서울에 갭 투자를 해서 조금이라도 다시 만회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원주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내놨는데 네. 사실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아서인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공실로 지금 9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계속 공실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디가요? 청라가요? 원주. 원주가? 원주요. 예. 네. 거기가 먼저 팔리고 청라를 팔아야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둘 수 다 비과세 있어가지고 내신다는 말씀인 거죠? 예. 원주는 비과세가 안 돼요. 원주는 비과세가 안 되고 일반세율 이게 왜 그렇죠? 네네. 1년에 텀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 전에 아파트를 이제 매도하고 그 원주를 사고 원주 사기 전 청라를 먼저 샀는데 청라가 먼저구나. 3년이 지나가지고 그럼 네. 원주는 일반세율이고 청라가 이제 비과세로 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상 제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대출을 받거나 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원래대로라면 그냥 원주를 다시 전세를 주고 청라 아파트는 그냥 제가 거주를 하던 아니면 여기도 전세를 주고 뭐 그렇게 해야 좀 돈이 융통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를 계속 제가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네. 사실상
그렇게 이득도 많이 안 남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무리하지만 두 개를 다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제가 한 7억 5천 정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금액 안에서 이제 취득세 다 포함해서 갈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들을 제가 계속 지금 보고는 있는데 그중에 이제 아까 좀 전에 전화로 말씀하신 그분 강변 레미안도 들어가 있어요. 30평대가.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거기도 있고 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데는 그 아파트명 말해도 되죠? 네네네.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게 그 명일동의 고덕 9단지를 하고 싶은데 네네네. 사실상 갭이 너무 커가지고 네. 취득세 다 포함하면 사실상 좀 제가 그러니까 갭으로 하기에도 좀 무리가 되는 아파트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그냥 다시 원주를 전세를 주고 청라에서 계속 거주를 할 건지 아니면 네. 그냥 정리를 해서 그냥 조금 더 한 7억에서 7억 5천 사이에 서울 아파트를 사고 저는 그냥 청라에서 애들 교육이 있으니까 그냥 그 여기서 월세를 좀 더 한 4년 정도 사는 게 아, 그러면 향후를 봤을 때 어떤 네. 게 좋을지. 그 고덕 구단지는 그러면 여기 입주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는 이제 사실상 사놓고 입주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제 상황에서 대출이 거의 한 4억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좀 무리지 않을까? 또 네. 그런 생각도 그러게요. 들더라고요. 네. 네네. 그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네네. 지금 그러니까 앞바퀴가 지금 안 굴러 가시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현재 그러고 있어요. 사업소득이. 근데 사실 네, 더 슬픈 얘기 하자면 저희 남편이 갑자기 이제 작년 10월에 네. 정년퇴직을 하게 돼가지고 네. 지금 둘 다 소득이 0원인 상태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네네. 대출을 4억을 안고 사시는 거는 예, 그건 굉장히 무리인 것 네네네. 같아가지고 그건 좀 아닌 것 그건 아닌 것 같고 같아요. 네네. 만약에 두 개를 파시더라도 예. 7억 5천으로 조금 이제 그 대출 부담이 적은 거 위주로 예.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세팅을 하시거나 네네. 그쵸? 아니면은 앞바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예. 현금 흐름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시급하다고 보여져요. 예,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정리하려고 음. 그 수순에 다 들어가 있어서 네. 이런 게 이제 내년 아마 상반기쯤에 다 해결이 되면 네. 그런 부담은 이제 없어질 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이것도 중요한데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현금 흐름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찾으시는 게 먼저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네. 고덕 구단지가 꼭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정리하고 나서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건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꼭 무조건 이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요거 아니면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셔서 되게 무리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음.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긴 네. 근데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네. 이거 내년에 다 정리되면 네. 그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청라를 그냥 냅두고 하셔도 뭐 무방하신데 예. 근데 만약에 정리해서 만약에 서울 쪽으로 올라오고 싶으신다고 하면은 가능한 금액이긴 해요. 7억 5천이라는 금액이 가능한 금액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갭을 음. 이용해서 살 수 있는 곳을 지금 계속 눈여겨보고 네네.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보다는 먼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바퀴에 좀 중점을 두고 이게 먼저 좀 돌아가야 되잖아요. 앞바퀴 맞아요. 소득이. 네네. 요거에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뒤에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본의 아니게 네. 또 1년 한 2개월 정도 그 기간 안에 좀 손해를 많이 봐서 이게 좀 어떻게든 빨리 회복을 시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앞서긴 하더라고요. 네, 그럴수록 침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실패하시는 요인이 뭔가 좀 약간 손해를 막 메꾸려고 만회하려고 좀 무리하게 하다가 더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딱 침착하게 지금 부동산은 조금 좀 눈여겨보지 마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네. 네, 에너지를 일단 앞바퀴 좀 정상화 시키는 거에 하시는 게 더 맞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주도 그렇고 청라도 그렇고 팔리면 팔리는 거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안 팔리면은 좀
그래서 갖고 가시는 거죠. 근데 어차피 원주는 공실로 냈다고 하시니까 네. 원주는 일단 파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시 또 세자 들어가면 또 2년이 아니라 4년을 또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원주는 파시는 게 맞고 청라는 이제 본인 거주하시는 거니까 차근차근 이제 팔고 나서 이제 고민하셔도 계약서 가계약금 입금되면 그때부터 고민하셔도 전혀 늦지 않는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이거 번호를 계속 누를 때, 만약에 이게 연결이 되면 정말 내년에 너무 잘 풀리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예, 내년에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건물주하고 제가 하나 또 그 보내드릴 네. 테니까 네. 예, 힘내시라고. 선생님 네. 이 번호로 네. 주소 남겨주십시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내년에는 잘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레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분 대성하시겠네. 네. 전화 예절이 아주 네. 끝내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이제 잘 안 되면 딴 거에서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든 뭐 하든. 왜냐면 또 음, 상조하고 얘기하고 있고 부동산 그치. 유튜버들 뭐 공급 부족 얘기하고 금리 인하되고 지금이 저로의 네. 기회입니다. 후랭이 TV에서도 막 계속 뽐뿌질 하니까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죠, 사실. 근데 이제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안 팔린 상태에서 뭐 대출 끼고 지금 일단 근데 대출을 껴왔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억을 만약에 대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4%만 하더라도 1,600이에요, 1년에. 그러면 한 150 정도, 130 정도의 이자가 내가 하는데 수입이 없는데 그 감당이 안 되면 내가 이거를 좀 갖고 있어 오를 거 뻔히 보여도 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다. 앞바퀴가 먼저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앞바퀴, 뒷바퀴, 투자소득보다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먼저다. 제가 항상 누차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 투자도 길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원활하게 투자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때 되면 또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 놓치면 나 영원히 못 살 것 같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또 기회는 또 얼마든지 있고 그런 기회들을 잘 잡으면 되기 때문에 전혀 뭐 부담이 없다. 이렇게. 전혀 부담이 없다. 이분은 되게 부담 갖고 되게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기회가 많아요, 생각보다. 가격에 왜냐면 내가 이거 잡기 전에 날아갈까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항상 기회가 없는 게 맞는 건데 저도 오랫동안 투자하다 보니까 기회는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만 갖고 좀 눈여겨보시면 기회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네. 그냥 그러지 마시고 네. 주소만 남겨주세요. 네네. 검수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 진짜 된 거예요? 예, 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인데 라이프한 질문 하시라고 했는데 네네네. 라이프하지만 그래도 저에겐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강동구 헤리티지 자이에 네. 입주를 해서 살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네. 내년 여름까지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제가 7월 달에 입주를 했거든요. 딴 거를 매수하시려면요? 네. 네네네. 그런데 네. 이제 이 집 대출 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한 2,500 정도 있습니다. 2,500이요? 네네. 많지는 네. 않으신데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럴 때는 이 현금을 차라리 대출 상환을 하고 다음 목표 지점 좀 높은 점프를 하기 위해서 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근데 저는 제 계획은 작더라도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2주택을 포지션을 갖다가 좀 높은 상급지로 가고 싶은 마음인데 요 전략이 괜찮은 건지 한번 네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강동구 헬리티지는 그러면 대출이 한 얼마나 있으신 거예요? 지금 6억 5천. 6억 5천이요? 그래도 네. 비율이 적진 않으신데.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해서 다른 거 내년 7월에는 그러면 돈이 좀 모여질까요? 아니요. 더 모여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면 그래서 이럴 일시적 경우에는 애매한데? 내년 7월까지, 왜냐면 뭐 서울권에 투자하시려면 최소 그래도 5억 정도는 있으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원 아이파크 같이 분양을 계속 그것도 보게 괜찮아요. 되더라고요. 네. 근데 네네, 말씀하세요. 보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그런 물건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데다가 그 1주택자니까 이제 민간 분양이 아니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런 사람들에게는 작게 팁으로 좀 어는 걸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신지 네네, 궁금합니다. 제가 드릴게요. 질문 좋다. 네네. 일단은 이제 금액이 많지 않으시니까 그거 좋은 네. 것 같아요. 청약통장이 있으시면 네, 청약 1순위를 노리시는 것도 지금 1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하시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이제 가점보다는 이제 추첨 위주로 가능하신 맞아요. 데를 네,
네네. 노려서 당첨이 되면은 최소 뭐 이게 한 어차피 계약금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네. 만약에 뭐 10억짜리 분양가 10억, 12억이라 하더라도 1억 2천 정도면 네. 그래도 뭐 좀 더 자금을 해서 계약금 정도는 내실 수 있는 거고 네. 또 잔금 때 되면은 이게 최소한 뭐 공사 기간이 한 2, 3년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뭐 강동구 헤리티지를 그때 비과세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해서 네. 그 제가 볼 때는 청약으로 하시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청약으로. 지금은 네, 네. 네네. 근데 이제 혹시 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이게 청약도 이제 청약이 당첨이 되면 그때부터 주택수로 잡히기 때문에 네. 2025년 7월 이후에 이제 청약이 당첨이 되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청약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럼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안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서 돈 모으시다가 계약금 정도 네. 모으시다가 내년 7월부터 이제 청약 쪽으로 노려보시는 것도 네.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은 대출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뭔가 또 네. 다른 거를 사시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아, 음. 그러면 청약 외에는 네. 혹시 좀 이렇게 관심 갖고 봤으면 하는 지역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강동구 헤리티지보다 더 상급지로 가기에는 지금 자금이 제가 볼 때는 많이 그쵸, 부족하세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강동구 헤리티지를 그냥 체중주택으로 삼으시고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건 냅두고 내가 다른 거를 사서 일반세율로 팔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실 거면 네. 뭐 수도권 쪽에 이제 신축 단지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건 투자 금액이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자금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강동구 헤리티지는 이제 비과세로 맨 마지막에 파는 거고 네. 이제 신규 주택은 사서 이제 2년만 보유하고 팔면 일반세율로 파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거죠. 예, 근데 그보다는 수도권도. 저 같으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네. 1순위 한번 노려볼 만 할 것 같은데요. 내년 7월에. 분양으로. 아, 분양 쪽으로. 감사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절대 네, 절대 나이트한 질문 아니에요, 지금. 아,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제가 호랭이 TV도 그렇고 세진고님도 그렇고 좀 안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항상 상담 진행하신다고 말씀은 주시는데 네. 혹시 그거는 어떻게 신청하고 그런 게 아, 그 좀 블로그에 다른 나와 분들도 있어요, 많이- 블로그. 아 블로그에. 예, 미래일당 블로그에 감사합니다. 보시면 아, 그 네. 영상 지금 네. 더보기란 누르시면 아, 상담 안내 네. 핸드폰 번호랑 링크 넣어놨거든요. 아 네네. 네, 거기 참고하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한테 네. 굳이 오셔서 상담 받을 게 없으신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 좀 네, 왜냐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네. 좀 확언을 들으면 저도 좀 이렇게 마음의 진정이 근데 지금 대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뭐 투자를 좀 하시기에는 제가 볼 때 좀 네. 힘들 것 같아요. 당장은. 아, 네, 당장은. 알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구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요,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2달 정도? 네. 그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2달 전에?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 알고리즘? 구글이 네. 추천해줬네, 네. 구글이. 그런가 그러니까, 봐요. 네. 감사합니다, 구글. 알겠습니다. 재밌게 네. 시청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자, 감사합니다. 혹시 자녀분 있으세요? 자녀분? 네, 2자녀예요. 몇 2자녀. 명이세요? 아직 미취학 몇- 아동이 2명 몇 있습니다. 살, 몇 살이에요? 5살, 4살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건물주 마블 하기엔 조금 어리겠다. 어떤 거요? 건물주 마블이라고 제가 만든 보드게임이 있어요. 한번 보내주시면 아.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럴게요. 제가. 선물.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보내드리면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네. 보내드리는 걸로 하는데 아직 애들이 어려서. 네. 아유, 똑똑합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네,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 크리스마스. 네. 네. 이 핸드폰 번호로 주소 남겨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출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분은 뭔가 좀 투자계는 아직은, 그죠? 네. 6억 5천이면은 또 대출 좀 상환하시거나 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네. 한 살 더 드시네요, 이제.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나 얘기하지 마. 슬퍼, 진짜, 이제. 슬퍼요, 슬퍼. 네, 이제 더 멋있어지는 거죠. 중년으로 갈수록 아, 그래요? 좀 저는 20, 30대보다 지금이 좀 더 이렇게 좀 괜찮아지는 느낌인데. 아, 본인? 20, 30대 20대 진짜 최악입니다, 진짜. 그래요? 왜? 아무것도 뭐 그지 깽깽이었고 뭐 아무것도 정리된 게 하나도 없었고 그래도 젊은 게 좋긴 하더라고. 구려. 그래도. 20대 구려. 별로야. 그래요? 잃어버린 20대. 잃어버린 20대? 네. 아니, 뭐, 그렇긴 한데, 나름 그 젊음이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적이나 이런 거는 나이가 들수록 좀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더 여유로워지는 건 있죠. 아무래도 여유로워지는 건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게 기력은 좀 떨어지는 거죠. 예,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에너지도 체력.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지금 2시간 방송해도 막 힘들잖아요. 지금. 표정 보이시죠, 여러분? 말은 못해도 지금 표정이 지금 점점 힘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전화 통화는 저희가 이제 무작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다른 분들 많이 하시는데 되게 힘들어 하시죠. 다른 분들도. 네.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힘든데 대신에 보람은 있다. 보람은 있다. 왜냐면은 이제 잘 되시는 게 또 보이니까 그런 게 보람이 있는 거서 하는 거죠. 그렇다 물론 다 모든 분들 저에 상당히 만족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힘들지만 보람은 있고 재밌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전에는 되게 억울했어요. 왜냐면 나는 왜 20대 때부터 돈 버는 거에만 진짜 하루도 안 쉬고 돈을 벌었잖아요. 내가 이제 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스스로 돈을 나는 내 인생은 뭐냐? 돈만 버는 인생이냐? 이런 생각을 해서 되게 좀 우울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음가짐이 다른 게 우리 형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이 뭐냐면은 너 공부 잘하는 형님? 네, 형님이 얘기하더라고. 진곤이 너는 네가 좋아서 돈 버는 거 아니냐?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네가 취미다, 취미. 돈 버는 게 네가 취미고 네가 좋아하는 일이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근데 그 한편은 맞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좋은 거야. 돈을 좋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돈 버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취미인 거지. 돈을 좋아하는 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네. 돈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버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그 자체. 근데 저는 후자. 그렇죠. 네. 돈을 벌고 그 성과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다고 제가 막 돈만 아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많이 이제 뿌립니다. 또 주변에도 많이 맞아요. 잘하고. 맞아요. 제 건물주 마비도 뿌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돈을 벌고 그게 저는 취미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그렇구나. 근데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했을 때 내가 뭔가를 하고 성과를 받았을 때가 제일 행복하구나. 그게 결국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결국 나는 행복한 거를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많이 그런 또 힘을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뭐든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지 않아요, 저도? 재밌게. 그러니까 이게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마음먹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내 취미 생활이다. 돈 버는 게. 저는 골프 치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재밌어요. 그렇죠. 방송하고 상담하고 정당한 대가 받고 돈 벌고 하는 게 좋다. 골프 치는 거 하나도 재미없어. 사업하고 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이런 게 더 재밌다.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글 쓰는 거 있어서 그게 또 성과로 나오면은 그게 너무 좋다. 그렇잖아요. 그냥 글만 써도 좋은데 그 돈까지 받아. 얼마나 좋아요. 상담해주고 이런 것도 좋은데 돈까지 받아. 얼마나 좋냐고요. 그렇잖아요. 덕업에 있지. 그렇죠. 너무 행복한 것 같다. 행복한 인생이다. 좋겠다. 부럽다. 그러니까 말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거에 따라. 그래서 종우 씨도 방송하고 얼마나 좋잖아요. 또 이런 것도 또 소통하고 이런 것도 또 재밌고 이게 본인 행복하잖아요. 또 이게 조회수 많이 나오고 하면 제일 재밌습니다. 보람. 그러니까 종우 씨도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돈도 벌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사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네,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들 그래서 듣고 싶은 게 이 얘기잖아요. 그래 알았으니까 됐고 이거 스킵한다. 나중에 편집된 거 올라가면은 이거 이제 따닥따닥 누르면 10초씩 앞으로 당겨지잖아요. 다 스킵한다. 됐고. 그래서 25년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것만 본다. 그러니까 네. 원하는 거 제가 해드려야죠 또. 해줘야죠 또. 해드리면 그렇죠. 2025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이고 뭐 상저하고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이제 부동산이 점점 더 오를 여지가 있는데 그게 더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는 꼴로 갈 수도 있다.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정권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보고 이제 좀 예의주시하자. 뭐 이 정도 정리할게요. 딜에 겁먹고 막 너무 선제적으로 너무 빨리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상담하셨던 분이 2018년도 이때가 이제 2017년도인가 아마 2018년도 문재인 정권 초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다 팔고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너무 빨리. 네. 다 팔고 오셨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긴 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자기는 이제 조금 그러네. 네. 근데 사실 그거 갖고만 있었어도 더 올랐을 건데 그러네. 이제 이미 다 팔고. 그러니까 너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이제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한 발자국만 조금 늦게 움직이거나 이제 주식은 좀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은 조금 반 발짝만 늦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은 문재인 정권 초창기 때 다 팔아버려가지고 엄청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다 겁먹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25년 네. 또 파이팅 네네. 하는 그러니까, 예. 대표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네. 정치, 여러분, 그 정치 얘기 뭐 잠깐 했어도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너무 또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아, 예. 어디까지나 출연진의 의견이요. 개인적인 또 의견이라는 이제 거. 선긋기. 선긋기 했어, 선긋기.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